2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혼조 양상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호조를 보인 데다 유로존 국채 입찰이 성공적이었지만 벤 버냉키 의장의 부정적인 경기 발언에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소폭 내렸지만 나스닥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덕분인데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까크 지수는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금융소득 세제팀을 신설했습니다. 주식 양도 차익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생명보험업계가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예정 이율을 인하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신규 고객들의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망심리가 나왔다는 분석과 함께 또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리스 문제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고 또 유로존 국가인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채 입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유럽보다는 이제 미국 쪽으로 기울기가 쏠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이기도 한데요. 어제 국내 증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오늘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잠시 후 자세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제 코스피는 장중에 199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했는데요. 프로그램 매수 또한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1984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사흘째 오르면서 520선을 회복해줬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었고 종목별로 보면은 안철수 연구소가 상한가에 들어간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반등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7원 90전 내리면서 1120원대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쪽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도 국내 증시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8% 올랐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무려 2%나 급등했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도 1% 이상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 강했던 뉴욕 3대 지수는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 보합권에 마감을 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4% 강보합권에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미모와 지독처를 겸비한 박미라 앵커님 그리고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대표님 최근 들어서 에너지 관련주 정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려 말씀하신 것보다 2배 이상 강하게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에너지 관련주 다른 전문가분들도 시선을 두는 것 같은데 어제장 정리와 함께 종목별로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감기 걸려가지고. 참 어제 너무나 여러분 덕분에 또 재밌는 희소식이 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마 앞으로도 없고 앞으로도 또 더 많았으면 좋겠죠. 일단 저희들이 우리 서울 쌤 방송에 아침에 대박 타임이 진짜 대박이 났어요. 제가 방송 출연하고 공식적으로 추천했는 한전 기술이 정확히 속된 말로 따블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정확히 어제 100%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거는 여러분 뜻이 아닌가. 저는 소 뒷걸음치를 치다가 이제 개구리 한 마리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어제 수익 난 분들 축하를 드리고요. 에너지 4인방이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였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전달을 드리고요. 일단 어제 주식을 보면 오늘 주식이 이제 주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현금화 하자가 오늘 주제입니다. 그 사이 제가 여러분한테 일단 지켜보자 보수적으로 보자 했는데 오늘은 일단
공격적으로 전량 현금화의 전략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가더라도 일단은 전략 현금화를 한번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주가 자체가 일단 그 매물대에서 지금 계리율이 이격이 계리율이 지금 한 30포인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올라봐야 주가는 한 30포인트에서 35포인트 추가적으로 오를 건데 그거는 여러분 주가가 주식이 거의 한 1% 내지 2%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늘 고점에 한번 파자. 제가 보면 전고점에 저항대에 특히 이 직계형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한번 고점에 매도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일단 이격 자체가 512평 이격이 105를 넘으면서 과열 모양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격이 너무 이격의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현금화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지금 악재가 계속 돌출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출세가 어제 5일, 10일 테드 크로스 나는 그런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없이 주가가 추가 상승해도 주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단 오늘 고점 현금화에 해야 된다. 물론 뭐 참조입니다만 저는 현금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캔들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분명히 전고점에 갭형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갭형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돛지형 모양은 주가가 분명히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오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내려올 때 음봉을 그리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에 구름도 이미 중장기적으로 너무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일단은 한번 현금화에 오늘 치중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장 자체가 일단 과열 모양을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과열 모양을 충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현금화 주식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단 한 번은 쉬어가는 자리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슬이 3마리라도 끼어야 구슬이고요. 장고장의 현금은 출금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화에 줄여가자. 100% 강력하게 그 사이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오늘은 강력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현금화를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 자체 보면요.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장들이 보시면 이제 고경의 특금이 어제 20조를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요. 일단 어제는 장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에 비해서 코스피의 등락 비율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제 그 정도 되면 등락 비율이 한 8대2 정도 되는데 등락 비율이 6대4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6대4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은 그러니까 종목의 슬럼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 특히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던 종목들을 배제하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주식들이거든요. 자동차 주식들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배제시키면서 물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 주식 비중을 늘리지 마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자동차 주식들이 수익이 제일 안 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은 매도에 동참하지 마시고 지금은 저점 잡는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역배열 때 주식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역배열에서 전 저점을 깨면 팔지만 패는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주식들은 제가 볼 땐 그대로 지금은 그 대신 자동차 주식은 늘리면 분명히 안 됩니다. 비중을 늘리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장 자체가 오늘부터는 장이 굉장히 둔탁해지는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데 특히 어제 선물 차트를 보면요. 선물이 어제 새로운 매물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간 매물들이 급하게 이 중간에 이쪽 매물과 이쪽 250대 매물과 230대 매물이 전량 거의 줄어버렸습니다. 줄이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요 매물 240대 매물만 있고 240대 매물이 오늘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이 줄어든다면은 주가는 오늘 완벽한 고점,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가 줄어들면 특히 이 위쪽에 250에서 260 이쪽에서 매물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선물이 여기에서 분명히 늘어난다면은
주식은 지금 고점이 한 일주일 단기 고점이 분명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캔들 차트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보다시피 도치형 별형 갭을 주고 떴습니다. 어제 그래서 오늘은 주가를 저점에 고점에 한번 팔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여러분 아다시피 니케이 지수 그리고 도이치 지수 영국 지수들 이런 지수 보면 영국 지수들은 전고점 돌파입니다. 근데 영국 지수 주봉 보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둔탁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고점에 한번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센TV에서 제일 먼저 말했는데 방금 우리 박미라 앵커님이 말씀드린 에너지 4인방 주식이 막 승승장구를 합니다. 여러분 덕분인데요. 저는 뭐 실수로 이렇게 추천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한정 기술이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수익이 100% 수익이 났습니다. 방송사상 이렇게 추천하고 100% 수익 나는 종목이 좀 드문데요. 100% 수익 났다 이렇게 보시고 한정기술. 그다음에 이제 가스공사도 거의 엄청난 수익을 났고요. 30% 수익을. 제가 이제 여러분 때 에너지 4인방 주식을 강력하게 봐야 된다. 그때 첫 번째가 이제 한전기술, 두 번째가 한국가스공사, 세 번째가 이제 두산중공업. 예, 두산중공업도 여러분 때 추천하고 무려 40%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한전이죠. 한전이 여러분 때 추천하고 무려 40% 정도 수익이 나는 이런 폭발적인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주식들은 제가 볼 때는 계속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 에너지 주식들이 일봉을 보면 그렇지만 주봉을 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 주봉이고 가스공사 주봉이고 그 다음에 한전기술 주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에너지 주식이 비록 여러분 때 추천하고 바닥에서 100% 수익이 났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30% 이상 추가적인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들은 여러분께서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어제도 폭발적인 장세들을 보였는데 에너지 4인방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비 부품 4인방 중에 삼성전기가 이제 오랜만에 바닥에서 치고 이제 삼성전기가 여러분 보다시피 엄청나게 떴습니다. 그 6만 원대에서 지금 9만 6천 원대. 이거도 거의 무려 60% 수익이 났어요. 삼성전기도 60% 사이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 잠잠하던 삼성테크윈까지 상승에 동참하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삼성테크윈도 이제 완벽하게 상승을 통해 삼성테크윈은 한번 눌림목을 주고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 때 이제 에너지 장비 부품사 세 번째 종목이 LS 산전입니다. LS 산전이 여러분들 때 추천, 여러분 5만 원대 추천, 여러분 추천하고 거의 40%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이노텍, 이 참 속색이는 LG 이노텍이 제일 속색했죠. 무려 50% 수익을 뽑는 이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 중에 에너지 4인방, 장비 부품 4인방,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4인방 중에 그 사이 속색이던 삼성 SDI가 뒷반발로 계속 강력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삼성 SDI가 평균 수익률의 한 15% 20%밖에 안 나는데 그 반면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여러분 보다시피 추천하고 이제 폭발적인 2만 원대 추천했는데 3만 원 이거도 이제 55% 60% 정도 수익 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 1등 주식 업종의 1등 주식을 못 살려면은 이런 에너지 4인방이라든지 디스플레이 2인방, 장비 부품 4인방을 사라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아마 수익이 많이 나서 너무나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참 어제 많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역시 우량주다 이렇게 보는데 그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가 많았던 코스닥 종목들이 그 사이 계속 빠졌습니다. 주구장창 빠졌죠. 이제 서울반도체 한 종목 빼놓고 주구장창 그 사이 여러분 3개월 동안 빠지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 아직도 이제 코스닥을 만지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 아마 센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막 코스닥 만지시는 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코스닥 20개 종목 중에 반등했는 종목은 5개밖에 안 됩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 5개. 결론은 코스피로서 큰 수익을 낼 때 코스닥 종목 갖고 울면서 후회했는 분이 많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또 시작이다. 지금 또 시작이다고 이런데 시작이지만 오늘은 한번 접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죠. 뭐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OECD 국가 중에
저희들 건설 비중, GDP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설주는 절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건설주를 계속 관심을 둬야 된다고 했었는데 건설주가 폭발적인 장세를 보였는데요. 건설주들이 물론 뭐 대림건설 적자 났지만 현대건설 특히 그 4대강 했던 건설주들은 거의 대박을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 비판자들이 4대강에서 대박 난다는 말이 현실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지금쯤 건설주들은 제가 볼 때는 물량을 조금 줄이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물량을 줄여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명히 줄여야 됩니다. 분명히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줄여야 된다. 이러고 지금 그 관심을, 이제 막, 자꾸 뭐 청송님은 대형주만 한다 했는데 소형주 중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요즘 그 중국 관광 특수입니다. 중국 관광 특수 중에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을 추천하자면, 롯데 미도파를 여러분께서 관심을 꼭 두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롯데 미도파가 요즘 한마디로 녹아나는 장서다 이런데요. 그래서 롯데 미도파 소형주 이런 거는 뭐 많이 사면 안 되고 딱 1,000주씩 삽니다. 제가 이제 롯데 쇼핑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행복을 준 제가 귀염둥이였는데 롯데 쇼핑도 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롯데 쇼핑을 주고 거의 쇼핑도 수익이 내. 제가 볼 때 롯데 쇼핑보다 롯데 미도파가 지금 중국 특수의 최고의 수혜주로 부상하는데 굉장히 소외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롯데 미도파를 여러분께서 소형주를 관심을 이런 종목은 사놨다가 여름에 팔아가지고 휴어가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오늘은 한번 쉬고 고점에 한번 팔고 쉬어가는 자리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쭉 한번 봅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보면 어제 주황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매수 종목이 별로 안 나왔어요. 어제 이제 아침에 이제 여러분 세아베 스틸 저점에 이제 매수 어제 이게 하루 지난 겁니다. 어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락앤락이 어제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요. 쌍용량해가 어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이 어제 매수가 들어왔고 대한유화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장이 굉장히 좋았지만은 슬럼화되는 그런 모양이 보였기 때문에 장 자체가 어제 이제 매수 종목이 별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매도 종목은 어제 이제 상광유리가 어제 이제 코스피 200 중매 만지지 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도 종목, 매수 종목이 요즘 많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매수 종목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제 장 자체가 풍요속의 빈강 그리고 고가주 만지는 분만 수익이 났지 고가주 만지지 않는 분들은 수익이 안 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물을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선물은 외국인이 원사이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개인들이 어제 이제 광분을 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공격적인 매수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나 보통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지금 개인들이 이제 자기 주체 세력으로 나타나면서 기관하고 덤비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한번 비워먹고 나가는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개인들이 만약에 선물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샀을 때 꼭 하여튼 개인들은 물먹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저는 강력하게 제가 이제 그 사이 보수적인 게 있는데 오늘은 강력하게 현금화를 주장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즘 원화가 심상치 않거든요. 이 원화가 제가 볼 때는 타 국가에서 이제 공작 문제가 있는데 원화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원화가 지금 제가 볼 때는 1월에 무역 적자인데 2월 제가 볼 때 3월까지 무역 적자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역 적자 날 때 우리나라 주가는 별로 좋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항시 이번에는 보수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량주를 사라는 말입니다.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우량주를 사. 사람들이 불안할수록 돈 많은 사람들은 우량주 사자고 오자하는 습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량주 사는 습관을 꼭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기본적 차트를 딱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어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주가가 보통 거래가 바닥에서 늘어날 때와 꼭지에서 늘어날 때가 거의 주가가 변곡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주가 바닥에서는 VR 쓰지만 꼭지에서 제가 수익률을 말하다 했었지만 RSI를 한번 써보시면 충분히 분명히 나오는 그런 모입니다. RSI를 한번 써보게 되면 RSI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보시면 지금 자세가 정확히 나오겠죠. RSI를 써보면 지금 장 자체가 과열 일보 직전에 있다. 오늘 상승하게 되면 과열 70에 봅니다. RSI는 여러분 아다시피 고점 잡는 데 가장 유용한 지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지금
주식은 팔고 조금 더 올라야 됩니다. 주식 꼭지 사면은, 꼭지에 팔면은 3년 재수 없어요. 3년 재수 없기 때문에 주식은 팔고 조금 더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점에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어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쓰린 마음 부여잡고 센 TV 들렀더니 혹시나 하는 마음 저 멀리 사라지고 확신에 가득 찬 마음 수익으로 돌아오네. 추천 주는 날아가고 내 마음 가볍구나. 지는 날 돌아보니 후회만 가득하니 테마주 코스닥 잡주 왜 붙들고 있었던가 이런 식으로 와. 저에게 시를 보내줬어요. 네. 우리 대박타임 인기가 있어요. 거기다 또 미모가 출중한 박미라 앵커님까지 또 나오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원래는요 대세입니다. 뭡니까? 대박 타임이 대세고요. 여러분 1등 주식 사시고 오늘은 한번 팔아가지고 네. 일단 출금을 화끈하게 합시다. 화끈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일단 오늘은 출금한 후에 가족들과 더불어 조개구이라도 한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팔아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 타임이 아니라 대박 예감이었죠. 대표님 그래요. 오늘 말씀 그게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청송청로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하겠습니다. 자,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할 텐데요. 가장 먼저 김형근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말씀하신 종목 플랜틴의 장중에 무려 13%, 종가상으로는 12%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익 실현을 해야 할지 더 보유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플랜티넷은 말씀드릴 텐데 어제 추천했던 종목은 아니고요. 이제 월요일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주면서 거의 목표가까지 좀 근접을 한 상태죠. 그래서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표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어떤 상승에 대한 그러한 좀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습니다. 정확히 그 목표가에 딱 도달하면 뭐 주가의 시세가 끝나고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끌고 가면서 추세를 그대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21선 기준 혹은 5일선 기준 이러한 기준을 정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정 비중은 항상 수익을 좀 챙겨가는 그러한 전략을 좀 유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K맥이라는 종목이었죠. K맥. K맥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맥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한 5% 넘는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K맥 또한 또 강한 좀 시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마무리될 때에도 종가 자체도 종가가 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K맥 같은 경우에도 제시해드린 그러한 전략 그대로 좀 끌고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런 목표가나 이런 부분 제시해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확한 수치적인 부분은 그 부분의 의미보다는 상승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저와 같이 좀 매매를 하신다면 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뭐 그러한 아쉬움을 좀 뒤로하고 AS는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추천하신 종목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또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코스피 쪽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뭐 매수세는 좀 상당히 뭐 거세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사실 뭐 기관들은 좀 뭐 차익 실현 매물 물론 투신의 어떤 펀드 환매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뭐 기관의 어떤 매도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기관의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코스피 종목 중에서 동양기전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유압기기, 뭐 산업기계 관련 그런 제조업체인데요. 2010년부터 신규 납품을 시작한 현대차그룹의 뭐 윈도우 모터라든가 이런 납품이 원래 한 3개 차종부터 이렇게 좀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12개 차종까지 좀 확대 공급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장성이 좀 더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자동차 종목 같은 경우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좋지 못하다기보다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한 부분은 이제 성장률에 대한 성장 폭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성장은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존에 성장했던 것만큼 100원을 벌던 회사가 200원을 벌게 되면 100% 성장하는 거지만 200원 벌던 회사가 300원을 벌게 되면 50%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약간의 좀
소강 상태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런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좀 인지를 하고요. 관련돼서 자동차 부품주도 앞으로의 성장성은 또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양기종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자동차 부품 쪽보다는 오히려 유압기기 쪽이 더 많습니다. 유압기기가 매출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캐터필러 그리고 중국의 볼보 같은 그런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제작해오던 유압 실린더를 이제 앞으로의 재고 부담이라든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동사에게 아웃소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압기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추후의 성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이제 굴삭기용 유압기 시장 같은 경우도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런 세계 업체들 동양기전을 포함을 해서 일본의 뭐 가야바라든가 중국의 헝리 이렇게 한 3개 업체들이 과점 상태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 동양기전이 중국에서 상당히 제일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만약에 중국의 긴축 완화 정책이 좀 가시화된다면 동사의 어떤 성장성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뭐 부품 분야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도 이러한 기업보다 고객의 다변화 측면에서는 좀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압기기 산업기계 분야에서는 현대유화보다 수익성 부분에서 더 우수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의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하면 만도 현대유압이다 더 매력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보시면 사실은 이거 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좋은 종목이 눈에 띄어서 K맥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었고 다행히도 뭐 어제 뭐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고 보고요. 매수가는 14,000원에서 14,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6,000원 정도 장기 평선이 있는 200일선에서 좀 약간의 저항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약간의 눌림 이후에 더 돌파해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기전도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최근까지 말씀하신 종목들 거의 목표가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 AS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AS 해드릴 종목은 네. 어제 일자로 모두 그 1차 목표가 또 2차 목표가를 모두 도달한 종목들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던 그 한솔홈데코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한솔홈데코의 경우에는 동서인 이제 그 매출에 대한 이런 신장과 또 수익성에 대한 이런 부분, 또 공격 경영을 위한 이런 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또 단순 명확하게 이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기술적인 접근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자로서는 이제 그 목표가를 도달한 모습입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차트는 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전 고점 구간대에서 좀 저항을 맞고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또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으로 이제 대림산업은 제가 2차 목표가 한 12만 원 구간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12만 원 구간대를 이제 터치함으로써 이제 추가 상승은 좀 있어 보이지만 MB가 이번 주 그 4일부터 이제 그 중동 쪽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중동발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진 모습들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좀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있더라도 단기 상승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안고 일단 목표가 쪽에서는 매도를 하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카프로인데요. 역시 목표가를 또 갭으로 또 훌쩍 넘기면서 목표가 이상 청산이 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추가 상승을 좀 보여지나 저가에서 이제 매수 성공한 이제 종목들은 이제 좀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다시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과 또 조정 구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한번 교체 매매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주말에 대한 이제 분명히 이제 뭐 리스크도 이제 있을 뿐더러 이제 다음 주 장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좀 현금 확보 좀 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오늘 드리는 종목도 한솔홈데코처럼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 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주말에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도 대비해서 좀 짧게 접근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 또 어느 정도 그 확보한 시간에 임해서 한 비중을 한 10%, 한 20% 정도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BH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좀 기술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 또 성장성, 또 재무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BH만이 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동사의 경우에는 첨단 IT 산업의 그 핵심 부품인 FPCB와 또 그 응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은 이제 스마트폰, 또 태블릿 PC에 대해 이런 속한 부품들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또 주 거래처가 삼성전자와 또 LG전자, 또 KT테크 등 또 국내에서 또 내놓으라 하는 이런 기업들과 주 거래 고객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기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서 또 여기에 따른 또 대량 공급으로 인해서 꾸준한 이익 성장과 또 매출에 대한 이런 증가가 또 호재로 또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제 차트 쪽으로 이제 좀 짧게 이제 좀 접근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매수가는 한 6,200원 구간대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는 6,600원, 손절가는 짧게 6,050원 정도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좀 짧게 잡아주셨네요. 오늘의 관심 종목 BH 대응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증권가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권가 리포트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포트 주제가 외국인의 매수세 어디까지나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 이전에는 이전의 양적 완화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FOMC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버냉키 의장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의견을 공개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FOMC 전문회는 초저금리 유지 기간을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2014년까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2012년 경기 전망을 작년 11월에 비해 하향 조정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 역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의 전망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여지를 높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유럽은행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주식시장의 유동성 랠리는 다가올 2월 유럽은행의 추가 대출과 그리고 3월이나 4월경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동성 랠리는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6조 원의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유동성 랠리의 계기가 된 시점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 양적 완화를 발표했던 2008년 12월 이후 경기 부양책까지 이어지면서 2009년 3월 후반부터 외국인은 본격적인 국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외국인의 최대 순누적 금액은 8조 1천억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2차 양적 완화를 발표했던 2010년 10월 이후 3개월간 누적 금액은 약 9조 2천억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를 지난 12월을 기점으로 유동성 랠리가 진행된 것으로 가정을 하면 약 5조 7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 장기 대출 프로그램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해보면 약 6조 5천억 정도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 유동성 공급의 단초가 됐던 시점에 외국인 매수세와 비교를 해도 아직은 좀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선 1, 2차 유동성 공급 시점과 비교했을 때 3개월 내 외국인의 매수 여력은 약 3조 정도 이상 충분한 그 자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유동성 공급 시점과 비교하면
외국인의 순매수 여력도 남아있지만 코스피의 상승 수준 역시 부족합니다. 앞선 두 번의 외국인 대규모 매수 시기에는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9.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상승분은 약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선 구간의 평균 상승률을 현재 코스피 지수에 그대로 적용하면 약 2045포인트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목표치 2050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당분간 지속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금융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할 때는 증권 업종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 공급에 따른 원자재 관련 섹터인 경우 정유업체 그리고 화학업체를 업종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렸던 여행업종은 유동성 공급에 따른 환율 최대 수혜주로서 투자자께서는 꼭 한 번 정도는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도 코스피 외국인도 어마어마하게 사줬습니다. 코스피 상승의 1등 공신이 바로 외국인의 매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네. 일단 지금 현물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어치나 샀습니다. 엄청나게 좀 많은 자금이 다시 한번 좀 들어왔는데 그에 따라서 일단은 지수는 뭐 1993까지 좀 찍긴 했지만 종가상으로 1.28포인트 상승한 1984.3포인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보다 좀 더 강한 흐름이 좀 나타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수급 상황으로 특징적인 부분을 좀 언급드리자면요. 지금 투신권의 매도는 한 750억 정도 순매도. 근데 이제 기금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투신의 매도도 점차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2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좀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1조 원어치 샀는데 그 안에서도 화학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전자 섹터, 그다음에 금융업종 섹터를 가장 좀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제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1,2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나왔죠. 1,150억 정도 지금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서 어저께 좀 급등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지금 LG화학 순매수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조금 실적 전망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지금 외국인 가장 좀 많이 산 종목에 지금 랭크가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50억 정도 순매수, 그다음에 LG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일단은 가장 좀 많이 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업종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산 거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IT 업종에 대해서도 일단은 외국인의 큰 폭의 이탈이 없다라면,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긍정적인 흐름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 지금 하루 동안 한 2천억 순매도가 나왔는데 한 1,600억 가까이 기금 쪽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기금의 매도가 좀 마냥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마냥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투신 같은 경우는 투신 같은 경우는 지난주겠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루 기준 뭐 2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온 흐름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750억밖에 매물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점진적으로 투신권의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LG전자 한 595억 정도 순매수, 대림산업, 현대건설, 현대제철, OCI 같은 종목들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매수를 상당히 좀 많이 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OCI라든지 LG전자, 그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에 대해서 한 210억,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제철, 삼성화재 등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일단 소폭 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를 제외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큰 폭의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하루 동안에 지금 1,000억 원, 2,000억 원 이상의 현대모비스 매물이 좀 쏟아졌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소폭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경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한 1,500억 매도를 했고요. 제이모직이라든지 현대차,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도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이모직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매수, 그러니까 아몰레드에 대한 수혜주로 상당히 조금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뭐 실적 우려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원이 이탈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가격이 싼 것 같다고 덥석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서 지금 시장 주체, 그러니까 지금 매수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줄어들 때를 제일모직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에서 그 물량을 좀 받아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은 기관의 매도가 좀 줄어들어야 삼성전자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높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라든지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뚜렷한 업황 개선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뭐 글로벌 MX 상승이라든지 뭐 국내 자동차 판매가 증가된다는 뉴스만 나오더라도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상승분이 한 번에 좀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아직까지 좀 포기하기 이른 그런 업종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5%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났죠.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순매수가 나타났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21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기관들도 일단은 매도를 어느 정도 조금 매도의 흐름을 마무리하고 일단은 매수 전환한 부분은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상승 탄력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서히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안철수 연구소가 상한가 갔던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시장을 이끌 만한 지금 대장주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테마가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면은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가장 많이 했던 종목을 언급드리자면요. 인터플렉스라든지 태광, 성광밴드, 인프라웨어, AP 시스템 등을 일단 매수를 가장 많이 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삼성 납품 업체고 얼마 전에도 제가 추천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피팅 업체도 상당히 좀 좋죠. 그러니까 지금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국내 지금 전방 산업도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일단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P 시스템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지분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성광밴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서울반도체, GS 홈쇼핑, 실리콘웍스, 사파이어테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체, 그러니까 지금 IT 업체라든지 LED 관련 종목, 서울반도체라든지 사파이어 지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LED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6월 달에는 이제 국제 LED 엑스포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업종 섹터가 이제 LED 섹터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주말을 앞두고 있다는 부담감 그리고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점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겠죠. 그러니까 네.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지 마는지 그 선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조정을
일정을 염두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000포인트를 좀 달성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헤쳐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지금 소폭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신규적인 악재,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가 좀 생긴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문제가 다시 한번 좀 악화되는 흐름이 나오지만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점진적인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2,000포인트에 대한 매물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혼자서 이 부분에 감당하기엔 상당히 좀 버거울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이 조금 더 돌아서 줘야 2,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는 상당히 좀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일단 전략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조 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샀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1조 원이 넘는 매수를 한 번 더 보여줬는데 일단은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탈이 없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설령 오늘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 아니면은 좀 관망 관점을 유지한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좀 중요하다는 것만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1월 30일 날 보셨다시피 기관의 현재 시점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고 손을 놔버리면 급락의 흐름이 연출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 1월 30일 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그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신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금 확보 후에 일단 어느 정도 좀 조정에 대한 대비 좀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원화 강세 수혜주와 상품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네. 지금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만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겠고요.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매수가는 4,300원. 그러니까 어제 종가보다 소폭 한 1%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4,700원까지 일단 좀 설정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150원 이탈될 경우 일단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포스코 12 물량이 들어왔는데 지금 전환 가격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회사 지금 동국 SNC에 대해서 풍력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포커스에 맞추셔서 좀 대응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 호재까지 있는 동국산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젠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